우선 추진 대상지 선정에 안산선 지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건의했습니다.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사전 컨설팅에 참여하고 현장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으며 끈질기게 협의하며 설득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철도 지하 공사에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유 예산인 철도 부지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철도 주변에 시 유지까지 포함한 개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최적의 규모로 정책을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철도가 지화되기 전에 우선 개발이 가능한 단계별 개발을 안산의 차별화 전략으로 제시해 사업을 조기에 가시할 수 있다는 강점을 부각했습니다. 안산의 전 공직자와 시민의 염원을 모아 노력한 끝에 드디어 지난 2월 19일 안산선 철도 지화 사업이 정부의 우선 추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되어 거대한 기회를 얻게 된 우리 안산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안산선 지화 통합개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은 철도 부지 외에도 66%에 달하는 시유지를 확보하고 있어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폭 150m에 달하는 여유 부지를 갖고 있어 상부 개발에 유리합니다. 이에 따라 철도 주변 150m를 활용해 최적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철도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도 지하 공사가 용이한 구간인 초지역, 중앙역, 고장역을 지하 역사로 건설하는 철도 지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7,300억 원이며 면적은 71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약 100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상부 개발에 대한 수익은 약 2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충분한 사업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상부 부지 개발 방향입니다. 전체적인 개발 컨셉은 직장과 주거, 여가 모두를 실현할 수 있는 24시간 살아있는 원스톱 라이프 도시입니다. 상부 개발은 역세권 중심의 복합 개발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도시 공간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행 친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별 개발 방향도 다각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역 지구는 연구와 교육시설 중심의 복합 업무 기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장역 지구는 행정, 문화 기능을 연계한 공공 업무 기능으로, 초지역 지구는 산단과 연계한 국제 업무 기능으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기본 구상일 뿐 향후 기본 예술 단계에서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산시는 안산선 지화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산은 신도시와 구도심의 단절로 다양화된 도시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선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확보되는 새로운 중심 공간에 뉴안산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
통합도시를 이루어 하나의 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역세권 중심의 6도 6천을 기반으로 수도권 주요 거점 30군데, 전국 주요 거점 반나절 생활권을 구축해 시와 공간을 압축하고 연결하는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입체 복합 도시를 조성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유입의 촉매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윤국 밥 4차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면 안산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신규 재정 투입 없이 지화로 새롭게 얻는 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안산선 지화는 기존의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개발 가능한 부지가 부족한 안산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안산의 대변혁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산시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안산선 지화 통합개발 사업의 뿌리가 될 기본계획 수립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안산선 지화는 안산의 미래를 작업할 중차대한 사안이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을 만들어낸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안산선 지화라는 멋진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이제 안산은 6도 6철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모두의 수건이었던 신구 도심의 단절 문제 해결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산선 철도 지화 사업은 시승격 40주년을 맞아 안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산시는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깊이 새기며 쉼없이 뚝심 있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안산의 미래에 한 힘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응답은 약 45분 11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께서 좀 일찍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11시까지 계획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이번 회견 내용과 관련한 내용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복 질문은 상가해 주시고요. 오늘은 주제가 한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줄부터 나갈까요? 우리 황정아 기자님.
네, 공주시민 엔데이너 정장입니다. 아, 네. 네,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제2도약을 위해 불찰주야 수고하시며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산시가 지하 송도 산업으로 지정되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역세권 우리 사업할 때는 TF를 구성하지 않았는데요. 지하 통합개발 사업을 위한 전남대원 실무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조금 전에 브리핑 때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TF 구성은 어떤 규모로 세팅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네네. TF 구성 관련돼서는 철도교통과가 중심이 되고요. 함께 도시계획과 또 해당되는 부서의 영역을 담는 그런 구성을 할 겁니다. 무엇보다 행정의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안산시 전체의 업무를 담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해당되는 전체 부서를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철도교통과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부서는 협력하고 협의하고 추진 동력을 만드는 일을 진행할 겁니다. 시민단체라든가 비용들하고 같이 TF 구성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거시적으로는 이제 큰 틀에서는 행정의 조직의 TF의 영역이고요. 또 시민단과 함께 뜻을 모아야 될 정치권, 그러니까 온 시민의 마음을 담는 영역을 담을 겁니다. 다음. 앞부터 앞에 하실까요? 여기 질문해 주세요. 타미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안산성 지하화 사업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조례를 마련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지자체와 비교할 때 협동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과 안산성의 지하화 사업의 중대성 문제가 논란이 들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경기도에서 이제 의원 발의를 하겠다라고 진행하고 있고요. 안양시 의원님이시더라고요. 안양도 이제 철도 지하 관련된 영원이 컸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평가에 있어서 이번에는 좀 제외됐지만 향후 국가가 후순위로 철도 지하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아마 안양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겁니다. 사업비를 지상으로 개발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이런 가장 큰 포인트에서 안산은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선정이 됐고요. 경기도의 역할도 충분히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도 용역비 관련돼서도 안산의 역할, 경기도의 역할을 분산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한 사업이지만 광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될 내용들은 충분히 갖고 있고요. 이 일에 있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했던 말씀 드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도시의 단절과 한계점들을 극복하는 일에 함께라는 마음을 담아서 듣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하실. 저기 계속 들으셔가지고 전부터 저기 이민호 기자님이시나요? 네. 네, 저 머니투데이 이민호 기자입니다. 네네. 그 곳곳에 좀 현수막을 보니까 그 철도 지하가 정말 되는구나 실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우선 추진에 선정이 되셨는데요. 그 선정 과정에서 좀 어떤 점이 주요했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되기까지의 가장 큰 요인은 사업 대상자에 대한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또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이 철도 지하 관련된 특별법에 대한 제정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또 전담부서를 또 구성하고 또 별도의 용역을 진행해서 안산이 갖고 있는 장점들, 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제안했던 것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사업을 통해서의 수익 구조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가 갖고 있는 공간적인 단절,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최적화된 도시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도시와 구도시가 형성될 때 도심 한 가운데 있는 이 공간이 결과적으로 국가가 보는 시선에 있어서의 도시 기능 확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안산이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또 공유했고 또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원하는 사업 방법을 선택을 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디어 대행주 신은정 기자입니다. 이번 철도 지하와 그 통합 개발 선정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인데, 맞습니다. 네. 이러한 사업이 정치적, 행정적 변수에 불구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실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일 수 있거든요. 이건 선투자 개념이고요. 사업비를 선투자하고 선투자된 이후에 철도를 개통하고 그 이후에 기존에 있던 철도 부지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사업을 발생시키고 그걸 통해서 선투자되는 것을 이제 회수하는 개념의 사업입니다. 물론 역세권법 관련돼서도 있긴 하지만 역세권법 관련돼서의 사업은 하나의 어떤 상업적인 가치라든지 역세권 중심으로 만드는 그런 구조의 민간적인 제한이었고요. 이 철도지와 관련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도시 기능이 강합니다. 이 부분은 외부적인 요인이나 정치권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고 있고요. 혹여라도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산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저희가 모두의 뜻, 마음을 담아서 TFT를 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로드맵을 진행할 겁니다. 2025년 올해 선도 사업 지정이 됐고요. 최종 목표는 203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년간은 이제 기본 계획, 실시 계획을 통해서 안산의 총사진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의 역할을 충분히 녹이고 있고 또 사업비, 용역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안산시 모두의 영혼이고요. 아마 국가적인 시선도 이것이 다른 요인 때문에 표류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마 안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선도사업 지정된 이것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면 철도 지하 사업은 전국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최적화되어 있는 안산을 선택한 것은 성공 모델을 만들려고 한 국가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안산의 가장 큰 핵심 의제를 갖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부서도 변함없이 연속성을 갖고 진행할 그런 말씀드리고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시간 한 5분 일찍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웬만하면 질의는 다 받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자,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우리 중부일보 이태용 기자님. 네, 중부일보 이태용 기자입니다. 네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선 지하와 이 사업 구간이 얼마 전까지 이제 열심히 추진해왔던 그 초지역세권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안산선 지하와 개발과 맞물려서 초지역세권 사업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안을 그리고 계신 게 있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사업 설명회를 국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께서 여기 말씀하셨듯이 안산선 지하화는 이제 범국가적인 성공 모델로까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사업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쪽 정치권에서는 약간 안산시와의 소통이 부재했다고 약간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설명회에 안산시 관계자도 당연히 없었고, 국토부와 그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그리고 뭐 LH 이렇게 다 모여서 TF팀을 만들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칫 이렇게 사공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앞으로 그런 뭐 소통 과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철도 지하 사업 관련돼서는 처음에는 큰 관심들이 없었죠. 아마 그런 관심 정도가 적었던 것은 아마 불가능하다는 전제적인 시선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행정은 목표가 있으면 달려야 될 일이고요. 집중했고요. 이 철도와 지하 통합개발 사업 관련돼서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안산의 미래를 담는 일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느냐라고 접근하는 순간 갈등이 생길 겁니다. 이것은 안산시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꿈꾸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중산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나 다 안산의 미래를 염려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안산이 건강하기를 바랄 겁니다.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안산, 누리고 싶은 도시 안산, 이 부분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갈등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될 확률이 높았다라고 하면 여기저기에서 주장하고 외치고 준비하고 했겠죠. 그러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취했습니다. 성취한 것이 누가 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민의 뜻, 시민의 영혼이 담아낸 거고요. 그것을 우리 관계 부서에서 잘 만들어서 성취했기 때문에 이건 안산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요. 정당적이거나 이념적으로 접근할 내용은 아니라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은 동일하게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안산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갈등 때문에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안산의 미래는 누가 했느냐가 아니고 어느 집단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함께 했느냐 라는 마음으로 국회, 도의회, 시의회, 우리 행정 큰 틀에서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할 겁니다. 혹여라도 저희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개선하고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초지 역세권 관련돼서는 함께라는 마음의 시선이 필요한데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2034년을 계획하고 있고요. 초지 역세권은 지금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상당 부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분석하고 전개하면 되는 일이고요. 지금 초지 역세권과 이것을 하나의 어떤 콘텐츠로 보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건 개별적으로 시기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아까부터 계속 들으신 것 같은데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설명 오늘 많이 하셨는데 추진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간 용역하고 실시 설계 인허가 이런 절차를 거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철도공사부터 착공을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언제 정도 가능할 거로 좀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철도공사에 대한
그 사업비를 선투자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선투자를 시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국비나 도비로 먼저 공사를 한 뒤에 그 해당 공사비를 상부개발비를 나중에 이제 땅을 팔아서 확보한다는 것인지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토지역세권 개발 사업 이제 별도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질문했었는데요. 그 시의회에서 계속 좀 브레이크 걸어서 시장님께 어떻게 좀 풀어갈지 좀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설명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물 출자를 통해서의 재원 조달을 계획하고 있고요. 국가 철도 부지에 관련돼서도 현물 출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안산시가 갖고 있는 66호의 땅도 출자 성격으로 이제 출연해서 이제 사업 시행자에 대한 부분은 국가, 그 다음에 지방 정부,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권위나 향후에 이제 제도권에 대한 부분이 담아진다라고 하면 지방 공사까지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최종 이제 준공은 2034년입니다. 2년 동안 실시 계획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공사에 대한 부분은 향후 이제 3년이 지나야 됐죠. 그때부터 착공을 진행을 해서 사업에 대한 종료를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들은 지금 어떤 형태의 이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스케치 정도의 기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집주락과 관련된 24시간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산시청이 지금 청사에서 행정에 대한 수요를 한 3분의 1 정도는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안산시청 신청사 건립계획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대상 부지는 별관 뒤에 있는 곳에 신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철도 지하 사업이 진행되는 이때에 시기적으로 맞으면 청사도 우리 지금 있는 부지 뒤에다 지을 것이 아니라 통합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상층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시선도 갖고 있어서요. 지금 기본 계획에서 일단 시민의 의견과 여러 형태의 의견을 잘 담아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수익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는 지하와 관련된, 철도 지하와 관련된 비용 분담을 위해서 상층부 개발을 가져가는 콘텐츠고요. 이걸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런 시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가 양분되어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50% 이상의 녹지나 공공재 성격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초지 역세권과 관련돼서는 이번 의회에 또 재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졌던 생각과 추가적으로 이제 콘텐츠, 문화예술과 관련된 아레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제안했는데요. 그것을 빼고 청년과 관련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좀 포함시켜서 의회와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역할도 좀 담아서 함께 큰 틀에서 담겠다는 마음으로 의회와 소통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별법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요? 특별법이라고 하면은 역세권법에서 담지 못하는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형태의 특구 지정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안산시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출자라든지 국가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출자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형태의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뉴스팀 박승봉
안산선 지하 이제 현실이다라고 해서 이게 주제는 그런 것 같아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탄생시키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보면 이제 중앙역은 아까 설명하실 때 시장님께서 이제 영구 복합 쪽으로 하고 네. 고장역 지구는 이제 행정 공공, 네네. 소주역은 산단.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다 넓어내실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또 앞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이고 이게 이제 들어가는 선투적 한 1조 7천 들어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상부 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의 어떤 그래서 네. 뭐 수익 개발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준공이 10년 후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다가 디자인을 시민의 어떤 생각들, 전문가들 모두 이제 담아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낼 텐데 그렇다면 10년 후에 이게 준공될 거를 목표로 해서 계속 변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처음에 만들면 그걸 쭉 그것대로 짓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 10년 뒤에 준공이 됐을 때 시선을 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것을 담겠다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미래 안산의 40년, 크게는 100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최초의 안산이 생겼을 때 맨 끝자락에 있었던 안산성이 신도시가 생기면서 중앙 가운데 있는 공간이고요. 아마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좌우 여백이 최소 150m의 여백을 갖고 있고 또 국가와 시가 갖고 있는 땅이 절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시선이 안산에 머물렀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개발과 관련돼서 잘못 접근하면 또 다른 공간 단절, 엮기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고밀도와 관련돼서도 물론 사업성에 있어서의 고민도 하지만 그런 시선은 좀 뒤로 하고 일단은 안산 시민이 그동안 단절과 또는 미래의 어떤 성장 이런 것에 고민을 할 때 대체 부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을 통해서 21만 5천 평의 땅이 생기는 이곳에 시민들의 시선을 담는 일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청사도 지금에 있는 위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편리성이 주어지는 역세권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들 또는 시민들이 영원하는 체육과 관련돼서도 원하지만 개입도시 안산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적을 다시 할 수 없고 회귀할 수 없는 관계에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담아야겠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어서 저희는 정말로 수익과 관련돼서는 크게 큰 시선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안산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일과 미래도시 안산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곳에 담아보겠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개발 위주의 사업은 저희가 조금 뒤로 좀 갖고자 하는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이 공간이 이런 공간이 있어? 대한민국에 이런 시선을 담는 일들을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고 또 여러 형태의 시선을 담는 일을 할 겁니다. 지금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들을 향후 진행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 또 언론 여러분들도 제안 주시고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도 담는 일들 용역이 모든 걸 담지 못합니다. 용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녹이는 일들을 꾸준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고재영 기자님, 주간에 고재영 기자님. 네, 경기일보 구재원 기자입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 잘 들었고요. 회견 내용 중에 지구별 개발 구상도 발표하시고 그러셨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안산시의 의견이 얼마나 많이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이 이제 10년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10년이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또 안산시에 대한 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그 사업 선정대로 된 3개 지자체하고 연대에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3개 지자체.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자체 있잖아요. 아, 네네. 아, 네. 이 10년이 지나면 네네. 또 이 부담이 안산시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부 사업이 늘 그래왔듯이 또 안산시가 부담을 낼 게 있으면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네. 이번에 선정된 부산, 대전, 안산 중에 안산의 사업 규모가 가장 깁니다. 구간이 제일 길고요. 아마 안산에서의 방향성이 대전이나 부산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안산이라는 공동체가 이게 선도 사업 관련돼서는 국가는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철도 지하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상층부를 개발을 통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비용 대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 지원을 요구했었고요. 거기에 저희는 거꾸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철도 지하를 하고 난 다음에 지상 개발을 통해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것을 지방정부의 저희 권리를 주장을 했고요. 국토부에도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철도 지하와 관련된 비용 대비 상층부 개발을 통해서 저희는 수익을 무조건 낼 수 있다라는 판단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지하 사업 관련돼서 수익 구조가 나지 않으면 지방정부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보존해 줄 거냐? 이런 느낌의 그런 요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시 오케이, 좋아. 그런데 수익이 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가져가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부산하고 대전하고는요, 저희가 꾸준히 동일한 사업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희 해당 부서가 같이 공유하고 이왕이면 모든 세계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각의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나 어떤 환경들을 잘 파악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국제뉴스의 윤원준 기자입니다. 먼저 지하화 선정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민선 7기부터 추진을 했고, 이행구 시장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실을 내렸다고 보는데, 그 사업 비용 대비 편익은 어떻게 나왔고, 혹시 마리아나 기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수익이 안 나서 손익이 나면 지자체에서 혹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걱정거리가 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초에 안산시가 국토교통부하고 이 사업을 접근할 때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이 1.54 정도 나왔었나요? 1.54가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은 엄청난 수익 구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면 엮이는 또 다른 단절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밀도로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1.14로 있죠. 그래서 1.14로 접근했고요. 이 비용 대비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지방정부의 그런 역할은 명확히 있습니다. 명확히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경기도와 이제 다른 이제 선정된 그런 부산이나 대전하고도 같이 지금 최소한 이 사업을 통해서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지금 제도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건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에는 하나라도
이제 수익 구조가 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 또 지방 정부의 부담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인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안산선이 지화됐을 때 사업에 따른 수익 구조에 대한 분석에 대한 크기보다 단절된 것이 하나의 어떤 공간으로 안산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이나 공간에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하게 돈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무조건 이 사업은 안산시가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과 관련돼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사 관련돼서만요, 공공부지 쪽에 시청사만 옮긴다라고 해도 사실은 엄청난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런 염려는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국토등부에 수익이 났을 때 안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으로 대장했습니다. 네, 이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2분 내지 3분 정도만 질의를 받고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맨 앞에 김대영 기자. 예, 경기종합뉴스의 김대영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산시와 국토부 간의 그 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와, 그리고 2번째는 안산시는 지금 이제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안산시는 아시다시피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네, 상가가 너무 많은데 앞으로 철도 통합개발 사업으로 해서 또 상가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슬기롭게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시와 국토부에 대한 비율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모르지만 지금 철도 지하 사업 관련된 해당 부지에 대한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66%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그런 역할도 있지만 권리도 있는 겁니다. 권리와 역할이 같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저는 꾸준히 노력을 할 거고요. 좋은 지적하신 것처럼 신도시가 생기면서의 상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역 경제의 역기능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위주의 컨셉으로만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가 맨 처음에 1.54로 갔던 것도 다시 1.14로 낮추게 된 배경도 상가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업무나 아니면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시선이기 때문에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인천일보의 안명선 기자. 예, 인천일보 안명선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신구도시 간 어떤 단절된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어쨌든 도시인지 기능을 재창조하는 어떤 획기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단순한 지화가 아닌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계획을 삼겠다 하셨는데, 이제 철도 외에 신구도시 간에 보면 중앙대로를 포함해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그 효과라는 게 어찌 보면 철도가 지화화된 것 외에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본데, 그래서 꼭 관련해서 기존 도로에 대한 어떤 지화라든가 어떤 변화를 줄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철도 지하 사업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만능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대로가 있고요. 중앙대로 중에 안산천을 지나면서 이제 중앙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앙역
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안산시청 사거리까지 중앙대로 지화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갖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 방향성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구도시가 하나의 단절된 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중앙역부터 안산시청 있는 사거리까지를 지화를 통해서 또 다른 단절을 이제 막고 하나의 소통의 공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시는 모니터링 박진영 기자. 머니에스의 박진영입니다. 네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시장님은 안산의 인구 유입 효과를 어느 정도 보시는지 내지는 증가 목표를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2040 도시기본 계획에 이제 80만 4천 명의 인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산의 인구가 2010년도 이후에 근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10만 명이 줄어서 도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큰 염려되는 시선이고요. 어떻게 하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안산시 행정의 가장 큰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이것이 이제 성과로 나타나기까지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긴 호흡도 좀 필요한 구조인데요. 우리 안산역 지와 관련된 철도 지와 관련돼서 인구 유입에 대한 효과 절대적으로 큰 숫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대상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도시의 기능을 확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만족감, 우리 도시에 정말 랜드마크 성격으로 이런 공간이 있어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형태의 시선을 담는 곳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인구 유입은 이제 지금 이제 장상지구나 신길지구 또 의구나 이외에도 이제 재건축에 따른 요인을 갖고 지금 접근하는 거고요. 이 철도 지와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인구 유입당 이것은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는 이제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인들 삶의 형태가 결과적으로 일자리라든지 교육에 대한 욕구, 의료보건,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잖아요. 근데 그런 콘텐츠 중에 이 철도 지하 사업과 관련된 여기는 행정의 편의성 또는 시민들이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을까요? 네. 조영일 과장님이 5분 일찍 시작해갖고요. 저한테 5분을 더 이렇게 답변하시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도시 프로젝트 김영문 기자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앞서 말한 수익 구조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도시의 연결 부분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기능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좀 그래도 좀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그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좀 크게 구성을 했는데 사실 시민들의 의견들도 굉장히 다채로울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잘 담아낼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도출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봐도 이제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과 환경 등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그래도 생길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저희가 직접 이제 각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일, 시민동행위원회를 통해서의 의견 청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 청취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얻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인 그런 성과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 40년, 100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시선으로 지금 구도시와 신도시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담지 못했던 일들, 또 부족했던 일들을 담는 최적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 형태로 의견을 듣고자 하고요. 예견되는 그런 불편함들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공사에 따른 도로 기능이라든지 시민들이 느끼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대신도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이제 광동 산호 쪽으로 신도시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철도 부지에서의 지하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신도시에 있는 광동 산호로 지하를 만들어서 철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로 기능의 한계점 때문에 도로 기능을 막는 일들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광동 산호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철도는 손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없는 건데, 여기는 이제 좋은 거죠. 저항을 안 받으니까. 근데 이제 새롭게 만드는 공간에는 이제 도로 기능이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고, 왜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면 기존 철도 부지의 지하로 파괴되면 이쪽에 이제 건축물을 안치는 일에 불편함이 있고 토지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철도 부지를 100% 토지 활용을 완벽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상지에 철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대신 이제 도로의 기능이 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우회적으로 대체 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면서 최소화시키는 일을 좀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의 모든 것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종료하는 게 좋겠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관련 부서에 질의해 주시거나 이상으로 이민근 안산시장님의 안산선 지하화 개발 사업 선정 특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투표 받고 부탁드립니다. 방송 끊겠습니다.